분발, 유위. 아유, 어렵죠. 사실 저 정도는 저거는 한자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발하세요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떨쳐 일어나는 거죠. 유위는 저 위가 할 유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 시진핑은 그 앞에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우리가 얘기하는 도강 양회 정신과는 전혀 어긋나는 100년 동안은 절대 이 도강 양회 정신을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걸 버리고 바로 분발위, 우리말로 표현한다 뭐냐면 떨쳐 일어나서 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덩샤오핑 시대는 도강 양회를 내세웠고 시진핑은 왜 지금 분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은 저렇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극한점까지 치닫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모르면 지금 장에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작년 7월 달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거세진 이후에 여러 차례 소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걸 아실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80% 90% 의견은 이거는 무조건 중국이 지는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규모가 미국이 중국에다가 팔아먹는 물건과 중국이 미국에다 팔아먹는 물건은 무려 4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국은 쓸 카드가 제대로 없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은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피를 흘리는 거죠.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손해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아마 쭉 이 방송을 보셔오셨으면 제가 초지일관 이 전쟁은 엔드레스 워입니다. 절대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게 잘 지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남중국해 군사적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걸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국제정치를 공부합니다. 뒤지고 찾고 서로 다른 의견을 찾아서 가봅니다. 여러분들 남북 테마주들 주말장에 좀 올라왔습니다. 뭐 식량 지원 문제도 나오고 또 개성공단의 기업인들 방부부터 허용한다 그러니까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북 테마주가 무려 6월 달 이후에 3번의 깡통이 터진 거 아십니까? 6월 달 급락,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할 때도 역시 재로분되면서 폭락, 한우회담 때 폭락. 이 3번의 폭락 여러분들 피해 가셨습니까? 그럼 왜 거기를 피해가지 못했을까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차트 분석이나 그건 또 기본적 분석으로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그 3번의 폭락을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월 달에 성동격소에서 여러분들 피해드렸고요. 9월 18일에 재로분되니까 매도에서 피해드렸고요. 한우회담 직전에 모든 남북 정협주는 무조건 반타작은 다 때려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시가대비 위에서 다 때려라. 그게 저의 주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 분석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제 정치 분석이고 항상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최소한 내가 남북 테마주를 하면은 뭐를 알아야 된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정도는 꼭 봐라. 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소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소위 국제 정치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제적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난관에 봉착돼 있을까요? 바로 국제정치에서 막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소위 맨 끝에 평양사를 달리다가 마지막 6월 달에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야 그래 트럼프가 쥐고 있지 무역 규모가 4배나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쥐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미 제가 미국은 트럼프여서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944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브레튼 우즈 협약에 의해서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바로
영국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화폐가 결국은 기축통화였었죠. 그러면 영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였다가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후에 전 세계는 보다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아까 얘기했죠. 미국은 어디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전쟁을 벌이면 어느 전쟁터든 간에 뛰어갔습니다. 또 중동의 문제도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석유가 자급자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위익을 위해서, 그것도 사실은 자국의 위익을 위해서 결국은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강한 소련이 이미 1991년도에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해졌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1945년도에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쓰러졌으면 아마 저희 같으면 일본을 식민지로 삼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당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돈들을 일본이 벌게끔 했고, 일본을 전 세계 G2, 지금은 중국이 G2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G2에 올라왔던 것이 바로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었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일본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디로 복귀하고 있느냐? 보호무역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맥점. 이미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면 요새 민주당의 조 바이든 이 부통령, 이 분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으로 바뀌면 이 전체적인 부분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이 정책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현재 트럼프가 쓰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트럼프가 이게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불과 얼마 전에 36%까지 있다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결국 이 카드를 그냥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년 2020년 선거 전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이러한 카드를 혹은 제2, 제3의 카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협의를 볼 만한데도 제대로 협의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저것은 놀랍게도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동조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소위 스몰 딜이 아니라 노 딜로 트럼프가 돌아갔었죠. 그때 트럼프가 박수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민주당으로부터. 바로 그것이 미국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이것은 누차겠던 대로 트럼프가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겠습니다. 이미 트럼프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오바마 때도 그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앞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표면에 드러난 것이 지금 트럼프 때이고, 이게 바뀌어도 아메리카 퍼스트는 약간 단계는 조정될 수도 이건 쉽게 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위 허드슨 연구소에서 트럼프의 내용을 대신 읽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목조목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하는 것을 전혀 안 지키는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중국이 남바한 자리를 넘보면서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는 내용을 조목조목 하면서 제2의 지금 냉전 시대다는 것이 바로 겁니다. 국제정치를 알지 못하면 얘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분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이거 그냥 시진핑이 적당하게 뒤로 물러서서 무릎 좀 꿇어주면 안 될까? 결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진핑은요, 산연임, 소위 시황제 길,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주석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그걸 다 바꾸면서 우리는 시진핑을 바라봤을 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대로 중국의 황제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시황제. 그러면 이 시황제인 시진핑은 그러면 모든 권력을 손안에 틀어주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국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시진핑도 함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환구시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냐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나타내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인민전쟁이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화친을 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대화를 해줄 것이지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싸움을 건다면 우리는 너희와 결연히 맞서서 싸울 것이라는 겁니다. 분발유의 정신은요. 참을 걸 참고 가는 덩샤오핑의 정신과 다릅니다. 그럼 왜 덩샤오핑은 왜 도광양의 정신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그 앞에 마오쩌둥 이 시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흥묘백묘련, 선불원 그러면서 역시 덩샤오핑은 도광양의 그러니까 도광양의 뭐냐면 오로지 경제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옆에 잡다하게 시끄러운 문제들은 절대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동양양의 정신입니다. 무슨 덩샤오핑이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만 보고 하겠다. 그게 바로 도광양의 정신이었었고 그 위에 100년 동안 건들지 말았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럼 시진핑은 왜 저걸 건드렸을까요? 소위 배가 따뜻해진 거죠. 지 두 국가 올라서고 이제는 그 누구도 싸워서 이길만 하다 그래서 결국은 분발유로 가는 거고 2050년 중국몽을 꿈꾸면서 2025 프로젝트까지도 진행하게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엔드레스 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이 전쟁은 계속 쭉 진행될까요? 근데 마지막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입니다. 그럼 왜 얘가 교착 상태에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또 함부로 불법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술 이전하는 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적으로 법률상으로 정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중국이 생각할 때는 각자마다의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정해야지만은 그게 뭐랄까요?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미 중국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법률적으로는 정해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공산당의 최고회의에서 정하면서 그 실행 단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국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은 씨도 안 먹히는 얘기죠. 왜? 이미 WTO 가입 때 중국이 약속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요?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면서 가장 간단하게 약속한 건 뭡니까? 시장 개방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완전하게 시장 개방했나요?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국내 지지율이 36%에서 46%대로 껑충 튄 상태 속에서 트럼프는 저걸 놔둘 수가 없고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공산당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중국에는 시진핑당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죠. 세 개 당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이 앞에 지금 시진핑 앞에 누가 주석이었습니까? 후진타오였었죠. 그 앞에 장점이 있었죠. 뭐 각종 영화배우 사건이라든지 뭐 탈세 사건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잡다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각각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시진핑도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문제 때문에 작던 크던 도산된 업체만도 무려 5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이 시진핑의 입지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굴욕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사인한다게 된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고 시황제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입지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해결 방법으로 이 끝을 맺을까 합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니들이 법률적으로 그런 걸 원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그것까지 해줄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우리가 니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걸 갖다가 법률적으로 다 쓰면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거야. 우리니까 그럴 수 없어. 그럼 니들도 하나 들어줘라. 그래서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 열어주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2천억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보복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중국이 600억에 보복을 때렸는데요. 그 2천억 말고요. 그 앞에
500억 불에 대해서 관세 매긴 게 있습니다. 이걸 일거에 풀어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규모로 보면 이번에 2천억이 더 큰데 왜 이 앞에 500억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이 500억 불에서 관세 매긴 게 전부 다 미국이 2025 첨단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국이 2050년대 전 세계 넘버1으로 올라설 때 가장 먼저 아래 것이 스마트 제조업으로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 스마트 제조업에 육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500억 여기에 담겨졌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풀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지금 화해를 갖다가 조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쉽게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평균에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빗장 열어. 중국은 우리 열지 못해. 왜? 이건 굴욕적이고 만약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중국도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민들을 갖다가 설득하려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 받아들인 게 있어.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앞에 관세 매겼던 500억 불에 대해서 봐달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그거는 그거대로 킵하고 그건 풀어주지 않고 니들 요거 법률적으로만 해. 그러니까 이게 교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해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마지막 6월 달에 시진핑과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온 뉴스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 즉 법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 앞에 500억 관세 매긴 것에 대해서 일거에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이게 바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래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셔 오셨다면 이번에 제법 해지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얘가 월초 대비 아래에서 음봉을 떼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10월 달 보이시죠? 여기서도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은 함부로 베팅을 들어가지 않는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 여기서 또 깡통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심한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이게 음봉인데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음봉을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서 이것이 로우 캔들이 나왔습니다. 얘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음봉을 때렸는데 이거보다 낮은 상태에서 또다시 발의 방향을 하단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종합이 밑으로 발의 방향이 밑을 향할 때는요. 절대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이 제가 화요일 날 공개 강의했을 때 아침에 시주가부터 절대 아침에 매도 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냐면 이때 증권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잠깐 들었다가 다시 또 주가가 뺀 겁니다. 절대 종합의 방향이 밑으로 가면은 절대 신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럴 땐 최소한 미니멈 50%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50% 정도 현금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쏘면 안 되겠죠. 그럼 자, 다음 주에 맥주 뭘까요? 자, 다음 주에 맥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맥주는요, 각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도입니다. 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다기만 항상 주가가 들어줍니다.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8음도까지 빠진 다음에 들어줬죠.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줬냐면 이렇게 빠지고 얘가 옆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이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빠졌죠. 다음 주에 맥점은 얘가 빠지느냐 안 빠지냐가 아니라 들어줬을 때 가게 같은 각도로 주면 yes, okay. 그럼 거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줘도 각도가 지지부진하면 잠깐 동안 멈추면서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많이 빠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당연히 좀 오늘도 아침에 미국에서 주가 빠졌는데 또 아침부터 또 투매하시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얘가 들어줄 때 각도, 올라오는 각도가 강하면 이건 의미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 올라갈 때는 매도입니다. 여전히. 왜? 발의 방향이 아래에 불기 때문에. 하지만 각도조차도 미미한다 그러면은 얘는 좀 더 우리한테 인내 세요를 요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박앵커가 했던 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놓여진 주가 위치가 무게 중심이 약간 하단 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위에서 약간 걸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무게 중심 한번 보시죠. 무게 중심 보시면요. 여무역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있었냐면 가격이 7만 원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약간 가들권대죠. 그죠?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고요. 특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신다면은 여기 주가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합격 구간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역시 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모양새도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됐습니다. 다만 단 하나의 적은 바로 시장 에너지입니다. 시장 에너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상대적으로 매물 좀 받기도 하지만 저가 때문에서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 밑에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배트에서 역시 주가는 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4만 원대면요. 얘가 중간 마디존이 뭐 완전 위에 마디존은 5만 원에 걸쳐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마디존이 있는데 여기 한 4만 3천 원, 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는 4만 3천 원, 4만 5천 원대에서는 또 하나의 마디가 형성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하나 지금 주가가 4만 원에 와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올라갔을 때 4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려면 여기서 자꾸만 급한 물량들을 소화해줘야 됩니다. 이걸 가격의 마디존이라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기본적으로 한 4만 3천 원, 4만 5천 원대에서 중간 마디존을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육각형을 보시면요. 하나도 역시 매도의 불이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얘는 밑으로 조정할 때는 저가 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시고요. 다만 중간 마디존 여기를 일단 매도의 부분적인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단기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해서 어디 있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하나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 어디 뭐 커피숍이나 어디 가면은 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NHN 그러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페이커죠. 이런 뭐 결제 시스템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뭐 저희는 아직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NHN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실적도 좋게 나왔고 한 220억 정도 벌었거든요. 잘 나왔죠. 그리고 그 이익 증가율도 한 40% 됐기 때문에 이 페이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작 게임이 순행 중에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9만 2천 원대까지 갔다가 얘가 지금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보통 가격 마디존이 한 10만 원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9만 원과 10만 원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과 혼조 양상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밑으로 조정받는 것은 그냥 꺾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역시 그래프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월봉 먼저 볼게요. 일단 먼저 합격이죠. 양호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왜 조정받고 있냐면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얘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더라도 여기 밑에 6개월선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래꼬리 달고 있죠. 그러니까 요 6개월선은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요 6개월선이 지나간 자리가 대략 얼마냐면 한 6만 3천 원대 라인부터 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갈 때는 7만 3천 원대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7만 3천 원대 라인은 강력한 지지가 되어 있고요. 대신 올라갈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의 마디존이 9만 원과 10만 원 사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주목은 대략 7만 원서부터 9만 원 사이에서 혼자 장사가 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20일 평선이 이렇게 외봉의 영역권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2080이 중방에 영향권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에 지금 120 올라오죠. 이 올라오는 이 120이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요번 달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얘는 하나의 쉬어가는 마디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는